속보입니다. 긴급 속보 전달을 위해 성재준 국장을 연결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문다희 씨 부동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가지고 불거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문다희 씨에 대해 가지고 여러 것들을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또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저조차도 몰랐던 내용들이 계속해가지고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밝혀졌던 것은 서울 영등포구에 문다희 씨가 구입했다라고 하는 오피스텔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오피스텔도 에어비앤비로 돌리고 있었고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불법 사항이 있어서 지금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다희 씨의 부동산을 정리해 보자면은 제주도에 이제 그 송기인 신부로부터 별장을 샀다라는 거, 그게 하나가 있었고, 양평동에 이제 그 다가구 주택을 샀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뭐였습니까? 이번에 나왔던 서울 영등포에 있는 그 이제 오피스텔이죠.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저희가 알고 있었던 문다희 씨의 부동산인데, 알고 봤더니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이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사용했는지를 보니까 세 개가 전부 다 지금 뭐였습니까? 에어비앤비로 돌리고 있었잖아요. 그럼 문다희 씨 본인이 살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마 이제 지금 뭐 그 평산마을 내려가 가지고 문재인이랑 같이 거주하지는 않을 테니까 세 가지를 전부 다 이제 에어비앤비로 돌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문다희 본인 스스로가 거주하고 있었어야 되는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이 또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 주택이 어딘지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이 주택의 존재까지 확인이 된다면 더 미스테리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문다희 씨는 이 모든 부동산들을 어디서 자금을 끌고 와가지고 구할 수가 있었나? 그런데 딱 기가 막히게 그 자금에 대한 비밀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풀린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같은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투기와 전쟁을 벌이고 있던 중에 문다희는 갭 투자를 해가지고 억대 시세 차익을 냈다. 참 진짜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던 것은 국민의힘의 구자근 의원이 관련돼 가지고 영등포 구청에다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이걸 이제 요청을 했고 그거를 받아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자금이 왔는지가 다 확인이 되니까 그게 이제 공개가 된 것인데요. 자, 일단 보니까 양평동에 있던 그 다가구 주택 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7억 6천만 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에어비앤비로 쓰고 있었고 신모시기 하는 그 비서관과 양인혜스 행정관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관리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7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확보하게 됐는지를 보니까 구기동에 원래 있던 빌라, 이 구기동 빌라 같은 경우는 전 남편이었던 서창호 씨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거를 이제 팔았던 그런 이제 곳이죠. 그 구기동의 빌라를 갖다가 매각했던 대금이 5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현금 2천만 원, 그리고 임대 보증금 2억 3천만 원, 이렇게 뭐 전세 같은 거를 껴가지고 2억 3천만 원 임대 보증금에다가 현금 2천만 원, 구기동 빌라를 매각한 5억 1천만 원, 요렇게 해가지고 7억 6천만 원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임대 보증금 2억 3천만 원, 집값이 7억 6천인데 2억 3천만 원 정도를 임대 보증금으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집을 사가지고 에어비앤비로 돌린다.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전형적인 갭 투자의 모습이 되겠죠. 실거주도 사실상 하지 못했죠. 왜냐면 이때는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태국에 살고 있었으니까. 우리 문다희 씨가 이제 뭐 정신 분열 같은 걸 해가지고 뭐 한쪽은 태국에 있고 한쪽에는 무슨 뭐 구기동에 있었는지는 저기 양평동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몸뚱아리 자체가 태국에 있다 보니까 그 뭐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거 아닙니까? 몸뚱아리가 태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실거주도 아닌데 이렇게 임대 보증금까지 껴가지고 몇 년 사이에 팔아 제껴서 2년인가 갖고 있었나요? 2년 사이에 팔아 제껴가지고 1억 얼마 가까이를 벌어들이는 전형적인 갭 투자를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재인의 문다희 씨가 양평동 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 같은 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때 이제 뭐 그거 뭐 부동산 투기 같은 거 때려잡겠다고 난리를 쳤습니까? 하루 걸러 뭐 하루 꼴로 뭐 계속해가지고 부동산 대책이 나와가 한 30건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그런 거 제한시키고 2주택 이상 됐었을 때 전세자금 같은 거 대출 못 받게끔 만들고 실거주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방점에다가 두고 이렇게 했었죠. 그쵸? 근데 문다혜가 딱 보니까 뭡니까? 실거주의 투기 수요. 거기에 딱 들어가는 게 문다혜인 거예요. 지가 태국에 살고 있는데 그거 이제 그 갭 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양푼동에 다가구 주택을 사고, 심지어 그거를 갖다가 에어비앤비로 돌리다가 나중에 팔아가지고 몇 억 가까이 되는 수익을 거둬들였다? 완전히 적폐 중에 적폐인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또 웃긴 게, 애당초 그러면 문다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샀기 때문에 규제를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규제를 또 안 받았어요. 왜? 문다혜는 어디 있었으니까? 태국에 머물면서 갭을 껴가지고 집을 산 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규제를 안 걸렸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의도했던 것 같아요. 태국에 가야지 이 규제 같은 걸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태국에 가서 이거를 샀다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때 너무나 이해가 안 됐잖아요. 아니, 지아버지가 대통령인데 태국 대통령입니까? 태국 총리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지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가족들을 갖다가 다 껴안고 태국으로 이민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냐.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규제를 피해가지고 양평동에 그거를 투자하기 위해서, 아니 투기하기 위해 가지고 태국으로 갔던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청와대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제 저기 뭡니까, 그 보호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행정관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경호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었어요? 문다혜 씨가 대한민국으로 이제 그렇게 돈 보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잖아요. 경호원한테 그렇게 현금을 줘가지고 경호원이 지 계좌에다가 그 현금을 입금시키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계좌에서 그거를 빼가지고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환치기 업자한테 경호원을 갖다가 통해서 그 이제 태국 바투아나 원화 같은 거를 줘가지고 환치기 업자가 국내 연결되는 환치기 또 업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또 빼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유통을 시켰던 모든 이유가 뭐였던 겁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문재인이가 만들어냈던 그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는 지는 피해가면서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기하기 위해서 그 짓거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지 가족들을 동원해서 무슨 뭐 알바를 공원했으면 또 모르겠네.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나마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대통령실에 있는 그 이제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과 비서관과 경호원까지 동원했으니까 이런 진짜 개막장 인간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이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시사저널에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문재인이가 이제 퇴임하고 난 뒤에 문다혜가 이제 거주했었던 그 전세로 있었던 그곳까지 다 이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것이냐? 대출 없이 전세금을 냈던 게 4.8억, 4억 8천 정도래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지출했던 총액이 보니까 11억 8천 정도를 이제 냈다라는 겁니다. 사채를 쓰지 않고서는 11억 8천 6백만 원 정도를 문다혜 씨가 자기가 이거를 조달했다라는 건데, 자, 일단 보니까 퇴임하기 직전에 청와대를 나와가지고 그때 그 이제 청와대 관저에 기어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퇴임하기 직전에 문다혜가 청와대를 나와가지고 4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대요. 그 전세 계약서도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 좀 보여주시면은요. 자,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전세 계약서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임차인 이름에 뭐라고 적혀 있냐? 윤다혜라고 적혀 있습니다. 윤다혜.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보니까 임대인한테 물어보니까 문다혜 씨가 맞는데 윤다혜를 오기해가지고 윤다혜로 적었대요. 아니, 저는 이것도 좀 말이 되나 싶은데, 원래 우리가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할 때 이름을 성재준인데 성죄준이라고 적는다든지 성재준을 정재준이라고 적는다든지 이러면 이게 계약이 되나요?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문다혜가 아니라 윤다혜로 그런 식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4억 8천만 원 정도를 전세로 이제 맺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이제 전세가 있었던 게 2022년도 4월 달에 계약을 맺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전세를 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주거지를 갖다가 갱신을 해야 되겠죠. 전세를 맺은 그 곳으로. 근데 문다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주소 갱신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2020년도 말에 태국에서 귀국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전입신고를 했던 곳이 이 지금 전셋집인데, 그러면 2년간이 비잖아요. 2022년도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 전까지는 문다혜 씨가 자기가 이제 그 매각했었던 양평동 주택, 거기를 이제 주소지로 등록을 해놨던 거예요. 근데 유일한 그 거처지를 갖다가 자기가 팔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갭 투자를 해가지고 팔아서 수억 원 가까이 되는 이익을 거둬들였는데, 그거를 팔고 난 뒤에도 1년 동안이나 주소지를 갱신하지 않아도 됐던 이유는 뭐다?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 관저에 기어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청와대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태국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 규제도 피해 나가고, 그리고 또 청와대 관저에 기어 들어가서 살고 있다 보니까 주소지도 갱신도 안 해도 되고, 이 진짜 기가 막힌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4월 달에 이제 저 전세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인데,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던 게 2021년도 6월인데 이번에 이제 그 정보 공개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됐습니다. 계약 분양가 자체가 6억 7,600만 원이었고 수협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받았었는데, 수협은행이 또 이제 정보 제공을 했어요. 그 이제 그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한테. 그 내용을 이제 보니까 문다혜 씨가 대출 받았던 잔금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6억 7,600에서 3억 5천만 원 빼니까 3억 2,600만 원 같은 경우는 문다혜 씨가 계약금이나 중도금 쪽으로 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주도 별장도 어떻게 했습니까? 대출 없이 3억 8천만 원에 그거를 갖다가 매입했잖아요. 정리해 본다면 이제 총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텔 3억 2,600,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었던 그 주택 3억 8천, 그 다음에 전세금, 이것까지 총 합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11억 8,600만 원을 문다혜 씨가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이 11억 8,600만 원을 어떻게 모을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처음에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양평동에 주택을 갖다가 매각했던 그 금액이 있죠. 이거를 이제 그 7억 6천에 샀다가 9억 원에 팔았었거든요. 그러니까 1억 한 4천 정도의 그 수익을 냈는데, 9억 원에서 양도세율 40% 정도를 갖다가 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8억 중반 정도, 한 8억 5천 정도의 이제 그 수익금이 있었겠죠. 그러면 11억 8,600에서 8억 5천만 원을 빼게 된다면 얼마 정도가 남으냐? 3억 3천만 원 정도가 빕니다. 그러면 3억 3천만 원을 문다혜 씨가 어디서부터 도대체 수급해 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출판사로부터 문다혜 씨가 받았다라고 하는 게 2억 5천이 있었고, 김정숙이가 보따리에 싸가지고 줬던 돈이 얼마였습니까? 5천만 원. 그러면 2억 5천에다가 5천만 원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억 원이 짜잔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출판사가 줬던 돈, 김정숙이 줬던 돈, 그리고 또 서창훈 씨가 타이스타즈에서 근무하면서 받았던 월급,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문다혜의 이런 갭 투자, 그리고 또 에어비앤비를 위해 가지고 부당하게 문다혜 씨한테 줬던 뇌물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한 거죠.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11억 8,600에서 8억 5천만 원 딱 빼면은 3억 3천만 원이 비는데, 하필이면은 그때 그 출판사에서 받았던 게 2억 5천이고 김정숙한테 받았던 게 5천만 원이고, 나머지 이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는 지가 이제 현금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다가 진짜 뭐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봐도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화신이 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문다혜까지 등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진짜 이놈의 집구석은 조용할 날이 없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